장동욱 대표, 이 서울, 부산을 포함해 전국 7곳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면 재선거 프레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왜 대표 독단으로 결정하나? 쇄신파들 반발이 나오면서 내일 긴급 의원총회가 잡혔습니다. 한판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투표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6군데 광역 광역 전부 다, 그리고 충북도 이제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충북도 선거의 명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 7군데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마감 날인 내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의결한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전남에 이어 충북이 추가됐습니다. 장 대표는 소청 확대도 시사했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대구나 경남, 전북이 빠져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쇄신파들은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긴급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소청 접수를 하기 이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를 오늘 하기 위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재선거 주장을 당대표가 하고 계신데 당권파들은 의총 결정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투표소 문제인데 시민 전체 표를 무효로 돌리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며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이후 가장 강한 톤으로 장동혁 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서울까지 포함한 재선거를 위한 선거 소청을 추진하자 자리 보존용 구호를 멈추라고요. 이 당내에선 잠재적인 경쟁자 흠집 내기 아니냐 원색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정성훈 기자입니다. 채널A와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7곳에 선거 소청을 낸 건 정략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자리 보존용,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소청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했다고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참정권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특정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진상규명이 중요한데 장 대표가 위기 돌파를 위해 재선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별도 영상에선 의사결정 과정도 지적했습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의견을 지금 좀 달리하고 계십니다. 지도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면 이건 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소청을 내기로 한 7곳 중 유일하게 당선된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잠재적 경쟁자 흠집내기라는 의심까지 나왔습니다. 당대표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고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점들의 생채기를 내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흔드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장동혁, 오세훈, 한동훈 이 세 사람의 충돌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 끝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온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 원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직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쇄신을 외치면서도 오 시장은 장 대표의 노선이 당에 도움이 될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수준이었고요. 한 의원도 복당 급할 것 없다고 했었죠. 아마 장 대표는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다소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앞서 리포트 바로 보시면 두 사람 장 대표를 향해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장 대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 이후 두문불출하던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 벗어 던졌어요. 네, 어제 오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긴급 최고위 열어서 전면 재선거 위한 선거 소청 의결하더니 오늘 의원들 데리고 올림픽공원에 갔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서 사퇴하라는 당내 의원들 맹비난했고요. 자신감이 붙은 모습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사퇴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요. 두 가지 믿는 구석이 생겼다고 합니다.
당 지지율 상승과 2030 민심인데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 장 대표 측은 2030을 중심으로 하는 선관위 사태 분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여야 통틀어서 어떤 정치인도 들고 있지 않는 이 전국 재선거 깃발을 든 게 통했다는 게 장 대표 측 주장입니다. 야, 그럼 장 대표 돌파한다. 그럼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은 왜 이렇게 강하게 충돌을 이제 하려는 거예요? 네, 두 사람 모두 이번 지방선거 통해서 보수 재건, 그러니까 개혁 보수의 불씨를 살렸는데 이 장 대표가 다시 당을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데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선관위에 대한 분노와 재선거, 부정선거는 구분을 해야 하는데 자칫 또 휩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분리시키기 위해 장 대표를 겨냥해서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린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관계? 네. 뭘까요, 그건? 네, 먼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자꾸 서울시장 재선거를 압박하는 장 대표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신히 장 대표 피해 다녀서 당선됐더니 선거 다시 치르라고 몰아세우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 사퇴 요구는 받기 싫고 오 시장 당선이 마음에 안 드는 불순한 의도 아니겠냐고 봅니다. 한동훈 의원 쪽도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복당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장 대표 체제에선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침 두 사람이 국회 행사에서 만났는데요. 개혁보수 정당으로의 탈바꿈, 이해관계가 일단은 맞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건 내일 의원총회가 잡혔습니다. 네. 한판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네. 어떨 것 같아요? 네, 의원들 생각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들어보면요. 국민의힘 의원 110명 분포를 보면 이 당권파도 또 오세훈 한동훈과 친한 소장파도 상대적으로 소수고 이 둘 다 속하지 않는 구주류가 다수입니다. 이 구주류들은 대부분 관망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일 의원총회 열리면요. 요란은 하겠지만 이 장 대표 사태도 또 선관위 사태도 결론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내일 한번 지켜보죠.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잠실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리 현장에 가겠다고 예고하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조세호 대표님. 지금 당내에서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이 요구된 상태고요. 사퇴론에 직면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부정선거, 부실선거에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할 일은 이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냥 마이웨이로 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렇죠. 저기에 지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 대표로서는 지금 이 상황을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거 부분에 있어서도 선거 관리 과정도 그랬고, 그다음에 치르는 과정도 그랬고, 그다음에 결과도 그렇게까지 이 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당대표가 마이웨이 하는 것에 대해서 혼자만 동떨어져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구성원들의 총의를 지금 모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지도력이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대응을 빠르게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누가 여기서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선거와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외칠 수 있다 보지만 야당의 대표가 저거를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한다. 그것도 본인의 임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기에 가서 지금 실제로 이 참정권 침해를 받은 시민들 그리고 기존에 부정선거를 외쳤던 세력들이 지금 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먼저 이 시위를 시작했었던 2030 세대들은 저기를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지금 섞여 있는 채로 정치적 구호의 장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장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지금 저기에서 이 본인의 어떤 구호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고 10일 정도는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다녔지만 지금은 아예 얼굴도 공개하고 아예 전면에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은 물론 현장에 가서 좀 중재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 안에 비판을 좀 이제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도영 대표가 지금 이동학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마스크나 모자 없이 집회 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몰래 간 것처럼 이제 티 안 내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예고를 하고 가기도 했었고요. 본인의 옷차림, 정장을 그대로 입고 간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를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장도영 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맨 처음에 갈 때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시민들께서 이건 우리 순수한 시민들의 한국운동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치인으로 올림픽공원에 가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자 쓰고 이제 마스크 쓰고 가기 시작했는데 대표님 빼세요. 아이고 네네 올라와도 소용이 없네. 이제는 이제 모자 마스크 벗고 가겠습니다.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이제 나는 올림픽공원에 간다. 이제는 모자 벗고 마스크 벗고 당당하게 야당 대표로서 시민들과 함께 이 올림픽공원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정치인이 갔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훼손될까 봐 정치적인 문제로 좀 얽힐까 봐 몰래 갔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뭐 선거 소청도 결정을 했고 하니까 당당하게 대표로서 가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 차원의 어젠다를 좀 삼으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윤미찬 부위원장님, 지금 당 내에서도 일단 부실 선거는 맞는데 부정 선거는 아니라고 하고 의견이 조금 엇갈리잖아요. 근데 장도영 대표는 지금 당의 어젠다로 좀 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어젠다로 삼다는 의미도 뭐 속셈은 있겠지만 어쨌든 공당으로서 누군가의 이익은 대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참석해 있는 참정권을 잃은 분들은 지금 아무도 대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정당이 그 이익을 대변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거는 뭐 저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정선거인지 부실선거인지를 개념 규정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어느 정도 팩트는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분은 부정이라고 어떤 분은 부실이라고 그 용어 갖고 규정 싸움을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국정조사에서는 이제 할 게 뻔하거든요. 첫 번째는 진상규명이에요. 진실규명. 두 번째는 제도 개선입니다. 투표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는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그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빠진 게 있죠. 그러면 참정권을 잃고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의 권리구제는 누가 할 것이냐. 네. 그 권리구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대변은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소리 안 내요. 그것이 재선거라는 형식으로 만약에 주장한다 하더라도 재선거는 저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만약에 그분들이 나 재선거 합시다라고 권리 주장하면은 사법 절차를 거치게끔 다리 놓는 것은 전 정당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법이나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재선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런데 누군가 내 잃은 참정권은 왜 아무도 대변 안 해줘? 그럴 때 그 구호가 재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당대표나 정당이 재선거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그 절차가 있잖아요. 소청을 거치고 판결을 거치고 그래서 뭐 인용되면 재선거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고 이거는 저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공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저거 갖고 당내에서도 되게 시끄럽던데 아니 장도영 대표가 재선거 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재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또 하지 맙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안에 있는 목소리들 나는 투표를 못 했는데 근데 이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익 대변, 목소리 대변 하는 거 저는 정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지금 저렇게까지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이걸 받아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라는 설명이셨는데요. 다만 당내에서 좀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장도영 대표 결정으로 어제 최고위가 열리긴 했었는데 이걸 전면 재선거로 끌고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청권자는 당 대표시고요. 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 목표는 전국 재선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 원내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선거 관련 사건을 꽤 많이 다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제 실현이 가능하고 아니고를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박정환 교수님, 두 분 다 법률가고 이제 법 내용은 잘 아실 텐데 말이 좀 엇갈리거든요.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도 말이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걸까요? 뭐 우리가 흔히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그럽니다. 선거 소총이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아요. 6개 시도, 오늘 하나도 충북까지 추가돼서 7개 시도에 대해서 이거 선거에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선관위 한번 판단해 줘봐. 이렇게 소청을 갖다가 국민의힘 이름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데 이걸 왜 하고 그래서 뭘 할 건지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요. 즉, 네. 한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소청은 시작일 뿐이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항의하는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번 선거를 무효하고 다시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다시 치르는 거다.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정정식 원내대표나 또 국민의힘 다수의 의견은 지금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선관위에다가 물어는 보자. 이거 문제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문제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얼마나 컸는지에 따라 재선거 일부 재선거를 할 수 있고 부분 재선거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어? 그러니까 물어는 봐. 그런데 전국 재선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 아니잖아. 선관위의 판단, 법원의 판단 이런 거 있는데 왜 자꾸 전국 재선거 먼저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튀는 혼자 급발진한 상태다. 예. 다수의 국민의힘 다수의 의견은 선관위 결정, 법원의 결정 다 보고 얘기해도 늦지 않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재선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목표하는 바가 다른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선거 소청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거 소청을 제기한 지역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만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이 된 지역입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역전극으로 아침 7시 16분에 역전을 이뤄서 정말 힘겹게 이긴 지역인데 지금 당에서는 여기 지금 재선거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게다가 오 시장이랑은 논의를 좀 안 하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선거라는 게 이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재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거 캠페인이 있고요. 그다음 후보자가 또 선출이 있고요. 그럼 후보자가 선출된 데 대한 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도 이루어지고 그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재선거를 하면 똑같이 그러면 선수를 밟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처음부터 후보 모집을 하고 재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선거가 이제 평택을이 재선거였잖아요. 그 재선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새롭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이미 전국적인 선거를 다 했는데 자, 일부의 투표 용지 부족 현상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무효로 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거의 뭐 조단위가 돼가는 선거인데 그걸 실제로 한다고 그러는 게 그럼 국민적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정치권에 주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자꾸 지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국민의힘이 이끌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당대표와 국민의힘이 똑같습니까? 그럼 당대표가 정하면 그냥 국민의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에는 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의견은 장동혁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의 견해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 당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자꾸 국민의힘을 이야기를 해요. 네. 뭐 당대표가 당원들의 총합이라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의원들의 어떤 의지를 만들어내고 모아가야 될 텐데 지금 원내대표조차도 그날 어제 회의 때 재선거에 제자도 이야기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거를 설명을 오세훈 시장한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재선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표는 저렇게 재선거, 전면 재선거다? 왜? 장동혁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면 재선거라고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네. 근데 이게 정당이라는 게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전면 재선거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안 되는 정책 목표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나중에 안 되면 어떤 책임을 질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장을,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이런 주장,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그 시간을 벌어서 자신의 당대표직에 대한 사퇴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너무 앞되지도 않는 이런 투쟁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본인이 현장에 간 거 사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투쟁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가면서 이제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휘하는 그런 시위로 변질된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감수하면서 간 이유는 결국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지금 재선거와 관련된 법적 절차 속에서 시간을 벌어놓고 본인의 어떤 임기에 대한 어떤 사퇴 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한 정책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의원들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된 것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총 날짜가 잡혔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다시 한번 요청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소청 접수를 하기 이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를 오늘 하기 위해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설명에 의하면 이 부분은 재선거를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다. 당대표는 전면 재선거를 얘기하고 계시고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참정권 문제를 얘기를 하고 계셔서 방향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원내대표의 말씀이라면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혼선, 의원 개개인의 혼선을 덜기 위해서도 오늘이나 내일 긴급 의총이 필요하다. 대안과 미래에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했었는데 그 전에 이 선거 도청 문제를 좀 논의하자 의총을 요구했더니 날짜가 잡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하고요. 아마 여기서는 선거 도청 얘기도 나오겠지만 장 대표 거취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17일, 18일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18일은 이제 본회의 앞두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날짜를 또 새로 잡은 모양인데요. 아마 내일이 제일 좋은 날짜이겠죠. 특히나 이제 여야가 18일 날 본회의를 통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다고 하니 사실 국정조사 관련돼서 계획서 자세한 내용도 상의해야 되고 특위위원들도 또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내일 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소청 제기 여부는 이제 당에서 하는 건데 소청 제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당이 정하는 대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제기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해당 투표소만 하거든요. 문제 있는 투표소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해석이 다른 거지 사실관계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죠. 재선거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전국적 재선거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몇 개의 투표소를 지정해가지고 그걸 살펴본다는 소청이기 때문에 실제 재선거가 될 확률은 작지만 일단 국민들이 원하고 투표권을 잃은 분들이 나 이거 자꾸 얘기하니까 권리 대변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는 두 분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 어느 누구도 모르진 않을 텐데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되어 있는 건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재선거, 전면적 재선거가 맞냐 아니냐 갖고 저는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이 나중에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뭘 의도하느냐 아니 이거 예전에 저희 후쿠시마 오염수 단 1%라도 국민 안전에 해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거 문제 없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드 전자파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저희는 음모라고 했는데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지금 1%의 가능성이 있는 거 주장한다고 해서 그거 음모입니까? 또는 정치적 구애에 불과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저렇게 당내에서도 싸우는 것이 실익이 없다. 그래서 아까 조은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점식 의원의 그 말이 그래도 좀 현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장동혁 대표는 일단 의원들이 아무리 사퇴를 하라고 해도 사퇴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원래 행사처럼 사퇴를 주장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일부 의원들이나 뭐 대한과 미래 이런 의원님들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사퇴해라. 무슨 일만 있으면 사퇴해라. 사퇴해라. 저는 그냥 지금의 사퇴는 거의 자판기 수준입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해왔던 자판기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얼굴이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분들이 매달 한 번씩 그냥 원래 행사처럼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전할 만큼 선전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선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좀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특히 매번 같은 사람이 반복된 주장을 선거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별로 깊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그런 주장해도 나에게는 먹히지 않아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재선거라고 하는 주장도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다 반대하는 건데 나는 그냥 내 갈 길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당내 의총에서 만약에 총의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사람들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면 재선거를 외쳤을 때 우리한테 손해가 나는 건 뭐지? 정말 가능한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유탄이 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당내 동지라고 한다면 저간의 사정들을 다 따져보면 사실 전면 재선거는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치적 구호로 지금 저걸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야, 오세훈 시장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무슨 지난번에 실패했던 김옥균 프로젝트를 오세훈 시장에게 적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전면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대선 주자로 앞으로 크게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지금부터 당내에서 꺾어놓겠다. 이런 것에 대한 의지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지도력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또 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 저변으로 인식을 넓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층이 지금 얼마 없고 그나마 윤어게인을 외쳤던 분들, 부정선거를 외쳤던 분들, 이분들이라도 단단하게 좀 모아야 그나마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서 저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도 좀 도움이 안 되고요. 국민의힘의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애써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버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낼 야당 대표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당권파 지도부들도 똘똘 뭉쳐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지지율 어제 보여드렸던 그 조사입니다. 추이만 봐도 민주당은 하락세, 국민의힘은 상승세고 두 정당의 지지율이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게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애초에 시간 벌기용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정부 책임론을 갖다가 지금 여권 전체에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반대로 야당 지지자들의 결속이 강력해지다 보니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가 잘해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국민들의 분노가 커서 여권에 대한 분노가 커서 지금 떨어지는 거냐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 어쨌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안 물러나가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지금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버티는 그런 형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상당 부분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여당이 특별히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선수가 경기를 망쳤다 이렇게 심판이 경기를 망쳤다 이렇게 망쳤다. 네, 지난 지방선거의 평가가 사실은 여러모로 평가할 지점이 있었는데 여야 지도부라든지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평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심판이 경기를 망쳐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누가 이 심판 불렀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그럼 이게 단기간 내에 회복되느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겁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도 좀 가라앉고 선관위 책임론이 좀 더 도드라지고 처벌받는 사람도 나오고 재발 방지책도 나오고 이래야 이게 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장도혁 대표는 그 소위 올림픽공원 시위대에 올라타서 계속 유지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장도혁 대표가 이 지지율을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버티는 모양새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장도혁 대표가 사퇴하거나 뭐 밀려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저는 뭐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야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장도혁 대표가 이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좀 해결할 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거고 나중에는 새로운 인물이 좀 등장을 할 건데 당권파에서 내세울 그 후보로 이진숙 의원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인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가 요즘에 좀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윤석 대표는 뭐 자기 당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의 당 전망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아닌가요? 평론할 처지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일단 이 장도혁 대표가 자꾸 이제 자기 사퇴하는 분들한테 뭐 자판기처럼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맨날 그러겠습니까? 다 어떤 절박한 상황의 심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유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 나온 게 마치 자기가 잘해서 뭐 선전해서 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이 어려운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지난 탄핵과 계엄과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사실은 이걸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윤 전 대통령 끌고 갔고 윤핵관 끌고 갔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그 편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당내 전륜 선언에 대해서도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계속 결단을 내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걸 어려운 상황을 뭐 이 상황에서 선전했다?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놔놓고 선전한 거는 지금 후보들이 선전했는데 거기에 지금 한다? 아니 왜 그러면 왜 서울에 오세훈 시장과 같이 안 갔어요? 오세훈 시장은 그러면 본인이 안 가서 내가 가고 싶었는데 콕콕 참아서 그 결과로 당선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건가요? 거의 뭐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닙니까? 예. 자,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당내에서 소위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 당권파들이 또 더군다나 영남에 있는 뭐 언더찐이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걸 영속시키기 위해서 공천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저런 식의 계획을 짠다는 거 저는 이거는 또 국민들을 두 번 배신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대구 선거 보셨잖아요. 대구 선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민심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민심을 하지도 않고 또 저렇게 자기들이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이제 국민들은 2028년 4월 선거에서 또다시 심판할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진숙, 이제 막 초선 의원이 됐는데 이진숙 의원의 당대표설까지 도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도혁 대표가 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서울을 포함한 6곳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장도혁 대표의 자리 보전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번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결정은 누가 보아도 자리 보존용, 다시 말해서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소청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들의 참정권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특정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동의를 받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 시장이 선거 이후에 가장 강하게 장 대표를 좀 직격을 한 것 같은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일단 본인과는 좀 의견 조율 없이 선거 소청 얘기를 하기도 했고 자리를 보전하려고 지금 선거 구호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소청을 하려고 한다면 당사자들과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그 논의도 일절 없고요. 그러니까 저런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6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서울을 상의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공격하는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5군데는 선거에 불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비판의 대상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소청에 이제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합의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스탠스에 지도부까지 지금 휘말려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의총까지 열리게 됐을 때 실제로 이렇게 당 전체가 과거에 황교안 이 부정선거론을 외쳤던 황교안 당으로 급격하게 또 변모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선거 소청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참정권을 우리가 침해당한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구제해 줄 수 있을까? 당연히 그건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전면 재선거를 외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미 실행된 참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거를 보장하죠? 그건 이미 형해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럼 선거를 다시 하게 됐을 때 이미 선거한 사람들 수없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미 실행된 참정권에 대한 침해 문제는 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정치적 구호로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걸로 해석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지금 뭐 정부 쪽으로 뭔가 화살을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들, 행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치단계 의원들도 당내 소장파 의원들도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김용태 의원, 비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었던 김용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 승리를 부정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살리는 길로 당을 이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오 시장 흠집내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그분들과 싸우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서울시장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라고 한다면 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저는 이건 우리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저는 절대 동의하기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원칙대로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기찬 부위원장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선거 소청 지역에 대구랑 경남이 빠졌거든요. 근데 대구, 경남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인데 그럼 왜 그곳을 뺐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문제가 심했던 곳이 이제 송파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거고, 동시지방선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재보궐선거는 뺐고 소청 심사 대상에서, 제기 대상에서. 근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의 약간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장동혁 대표는 내가 마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는 재선거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선거 관련해 심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인 것 같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선자잖아요. 당선자서 7월 1일부터 이제 그 당선에 따른 임기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선거가 의미 있는 선거라 그러면 이게 시정에 장악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 자체도 이번 선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되고 재선거로 내 당선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시정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 서울시장 재선거는 결정되지 않을 거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장동혁 대표는 일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도 개인적으로 속셈으로다가는 서울시장 재선거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걸 누구 빼고 누구 넣지 않고 일반적으로 동시지방선거니까 해당 투표구에서 뽑았던 분들, 그러니까 서울시장, 송파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 차이가 3만 표 났어요. 따라서 송파구청장도 저는 재선거의 확률이 거의 제로다. 그런데 그거 다 넣은 거잖아요. 그럼 송파구청장도 저격하고 한 건가요? 아니죠. 그중에 일부 이제 뭐 시의원, 구의원 중에 일부 표 차이가 적은 분들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아직 지금의 가능성을 놓고 누군 빼고 누군 넣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말이고, 오 시장은 그런 본인이 레임덕이 오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작하자마자 당신 재선거 할 거니까 밑에 있는 직원분들도 말 안 따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입장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한 행사장에서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만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공교롭게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데 지금 정치권의 핫 이슈가 선거 소청 문제잖아요.
관련해서 당연히 좀 얘기가 오갔겠죠. 뭐 정정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얘기를 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 삼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내에 당 대표와 원내대표 또 아직 의총을 통과하지 않은 사안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전 대표이긴 하지만 지금 당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당 밖에 있는 사람과 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 이것이 만약에 알려졌다 이러면 굉장히 또 올 충격파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시국에 대한 이야기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총과 관련된 깊숙한 얘기 또 당내 의총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그렇게 보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저 장면이 지금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이런 그 참정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그 누구도 주도권을 쥐고 있지 못하는 것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네. 당대표는 올림픽공원 가서 그 호랑이 등에 또 올라타 있고 원내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은 그걸 바라보면서 진짜 발만 동동 구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자, 이런 상황을 과연 이거를 갖다가 의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의문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당의 리더로 보이는 분들 또 미래의 리더로 예상되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도 모자를 파네. 지금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누지 못할 공개적으로 얘기 나누는 순간 그것도 또 새로운 문제거든요.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의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의 한 단면 아닌가 싶어요. 예.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마주친 것도 선거 이후에 공개적으로 마주친 건 처음이라서 의미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오 시장과 정점식 원내대표는 퇴장할 때도 함께였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오 시장에게 전면 재선거가 아니다, 또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직접 설명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 지도부에서 서울 포함해서 6곳 투표용지 부족한 곳 대상으로 체포청을 내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좀 정리해서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님 말씀으로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이번에 문제된 투표소별로 좀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서울시장 선거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꾸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바로 앞에 과장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의미에 대한 그 결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지도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면 이건 그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제 긴급 최고위 이후 또 장도혁 대표가 SNS에 올린 글과 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설명한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도부 내에 통일된 의견이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같이 최고위에 앉아있기는 했는데 좀 두 당내 투톱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 해석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외교로 대화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 서로. 다 한국말 하시는 분이고 거기 뭐 사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이 논의를 긴급 최고위원을 열어서 어제 저희가 탑10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 몇 명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듣는 거하고 최보현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이야기가 어디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정식 원내대표는 재선거에 제자도 나오지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확인하는 그렇죠. 차원이다. 확인하는 차원. 저게 사실은 지금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그거 지금 다 냈습니다. 소청이 뭐냐면 각 투표별로 모자란 지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그 소청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밤중에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전면 재선거 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그럼 오늘 나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이 당대표 그냥 혼자 아니면 뭐 몇 명이서 그냥 결정해서 그냥 정점식 원내대표조차도 들러리로 세우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더군다나 지금 어제 오세훈 시장은 저 설명을 듣고서 뭐 그럼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조간신문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자기가 듣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면 재선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목표는 분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소청은 시작일 네. 뿐이다. 그럼 도대체 장 대표는 누구하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 그 당내에 있는 분들하고도 원내대표조차도 다르게 이해할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예. 이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제발 좀 대화 좀 하세요. 외교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외교로 이야기한다 하지 마시고 자기들끼리 지금 외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가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재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내가 오세훈이었다면 재선거를 요청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오 시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 혹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반박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세훈 시장 측 사람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뭐 이러면 3연임 제한에 걸려서 출마하지 못한다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3연임 제한은 임기를 말하는 거고 당선 횟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시고 만약에 재선거를 한다면 당연히 출마할 수 있는 거고요. 김재섭 의원은 지금 3연임 상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퇴하면 사연임이 불가능해서 출마를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7월 1일이 공식 임기 시작이니까 그 전에 사퇴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7월 1일 전에 할 거면 사퇴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의원은 저 이제 해석의 그 영역인데요. 일단 저 해석은 나 의원 얘기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동일 선거에서는 이제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사퇴라는 것은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저희 재선거 얘기할 때는 어쨌든 선관위나 아니면 법원의 일부 무효 또는 무효 판결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를 상정하고 있는데 중간에 사퇴하면 그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재선거 바로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저는 논의 대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까 이동학 최고도 말씀 주셨지만 그럼 찍은 사람들은 뭐고 그다음에 그 재선거 이루어지는 날짜에 또 어디 출장 가는 사람들 뭐고. 네. 저는 그거는 그런 형식의 재선거는 저는 상정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무의미한 논쟁이다. 두 분이 벌이는 논쟁은. 저기서 또 더 나아가서 뭐 사퇴 이후에 4선임까지 가능하냐 마냐 이거는 미뤄 판단조차 할 필요가 없는 무익한 논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무의미한 논쟁이다. 내일 의원총회가 2시에 열리니까 최대한 결론이 그 자리에서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